제 역전세로 돌려준 게 거의 한 1억이 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퇴사도 하고 대출도 안 났겠죠. 그럼 막 경매 넘어가고 막 그런.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 저희 예전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 주제일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저렴TV라는 채널명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아파트 투자 이야기도 많고 뭐 소액 투자, 막 아파트 갭 투자죠.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다뤘고요. 그때도 조회수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예전 구독자분들은 얘는 예전에 뭐 아파트 투자한 이야기도 있는데 요즘은 왜 하루 종일 거의 매일같이 업로드 할 때마다 공유 오피스 이야기만 하냐 라고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공유 오피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저는 아파트 갭 투자를 했었다가 지금은 공유 오피스 창업에만 거의 올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알고 가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에는요, 시세 차익형하고 현금 흐름형 투자가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시세 차익형에는 뭐가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요, 뭐 빌라도 있고요, 아니면 뭐 주택도 있겠죠. 그러면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상가, 그리고 지산. 뭐 지산은 뭐 살짝 시세 차익형도 뭐 섞여 있긴 한데 뭐 요즘 힘들게 하는데 뭐 오피스텔도 있을 거고요. 한 이 정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세 차익형은 현금 흐름이 거의 안 나오거나 아예 없습니다. 뭐 반전세나 월세나 그런 거 빼고 대신 이것들은 시장이 잘 형성되면 시세 차익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아파트를 3억 주고 샀어요. 근데 갑자기 시세가 올라서 4억이 됐다. 그럼 1억에 대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런 현금 흐름은 시세 차익보다는 매달 얼마씩 따박따박 나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거에 강점이 있는 투자 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저는 시세 차익형에만 집중을 했었고요. 지금은 뭐 공유 오피스를 임차해서 사는 거는 부동산 투자라고 보기는 뭐 좀 거리가 있긴 하는데 그걸 굳이 따져보면 현금 흐름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는요. 그래서 여기도 공유 오피스라고 적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유 오피스가 정확히 말하면요,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요, 업태에 부동산업이라고 넣고요, 종목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라고 저희가 사업자를 내고 합니다. 공유 오피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 오피스가 솔직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진짜 많습니다. 아마 요즘 같은 시기엔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공유 오피스로 좀 넘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세 차익이 힘들어요, 지금은. 왜냐면 이제 이게 시세 차익형이 힘든 게 뭐냐면 이건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 차익형에서 현금 흐름으로 넘어온 거죠. 그럼 제가 왜 아파트 갭 투자 그런 시세 차익형에서 공유 오피스 같은 현금 흐름 투자로 넘어가는지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요,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즉 시기적으로 아파트 갭 투자하기 힘들었다. 왜냐면 제가 2022년 8월 달에 드림캐쳐스 1호점을 오픈했었거든요. 그 전부터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막 공급 물량 많아졌다, 뭐 거품이 꺼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많았었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타이밍이 안 좋았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때 갭 투자를 한다고 해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세가율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전세가율이라고 하면 내가 매매한 거 대비해서 내가 전세가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적어야, 갭이 적어야 투자자들이 하기 용이한데요. 일단은 전세가율 자체도 낮고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던 시기라서 쉽지도 않습니다. 또 역전세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매물들 있죠. 아파트 매물들 다 역전세였어요. 역전세라고 하면 결국에 전세 차익에 대해서 기존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시기다, 타이밍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산 투자, 시세 차익형 투자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현금 흐름이 필요했던 거가 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공유 오피스를 처음 오픈을 하게 됩니다. 피디님, 제가 만약에 공유 오피스 안 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역전세 때문에. 제가 역전세로 돌려준 게 거의 한 1억이 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퇴사도 하고 대출도 안 났겠죠. 그럼 막 경매 넘어가고 막 그런 되게 당시에는 끔찍한 일이 있죠. 몇 개 정도를 보유하셨어요? 그때 한 4개 정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저는 좀 방향을 바꿔서 예전에는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시세 차익을 해서 뭐 사고 팔고 해가지고 자산을 많이 띄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보다는 차라리 진짜 되게 좋은 아파트를 하나 사서 오랫동안 보유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상 안 좋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 갭 투자하기는 시기적으로 안 좋다. 근데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진짜 지금 하는 게 공유 오피스는 엄밀히 말해서 사업입니다. 투자 아니에요. 뭐 고시원도 마찬가지로 투자 아니라 사업이고요. 무인으로 하는 것도 다 사업입니다. 투자 아닙니다. 근데 가끔씩 공유 오피스 창업하신 분들이 워낙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세요. 저희 가맹점 대표님들 보면 거의 70-80% 이상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유 오피스로 넘어오시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투자자 마인드가 많이 있어요. 예, 투자자 마인드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공유 오피스 할 거면 사업가 마인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게 뭔 차이냐? 투자자 마인드는 뭐냐면 오직 그냥 수익률만 계산을 합니다. 내가 1억을 넣으면 얼마가 나올까? 아니면 원금이 얼마 정도 보전이 될 확률이 높을까? 그런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 사업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무리 뭐 시장이 안 좋아도, 아니면 내가 들어간 입지가 안 좋더라도, 내가 처한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노력을 하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투자는 어떤가요? 과거에 내가 투자 잘못했으면 돌이키기 힘들어요. 왜냐? 이런 타이밍 말씀드렸죠. 시장이 안 좋으면 투자를 잘 했든 이때 싸게 샀든 어떻게 했든 좋지가 않아요. 즉 저는 공유 사업에서 뭐가 좋았냐면 제가 노력을 하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물론 투자도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냐? 처음에 매물을 잘 사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미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몇 년 동안 보유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저는 이게 좋았어요. 새롭게 시도하는 만큼 더 큰 파일을 내가 가져갈 수 있구나 라고 공유 사업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사업은 이런 매력이 있다더라 라고 해서 지금은 부동산 투자, 예전에 아파트 투자보다는 공유 오피스 쪽으로 더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 너 공유 오피스 사업하면서 한 달에 얼마씩 좀 돈을 더 잘 벌고 있는 것 같구나. 그래, 인정한다. 근데 너도 알다시피 결국에는 자산이 중요한 거 아니냐? 너는 그럼 자산 안 사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차라리 저는 이제 똘똘한 주택 한 채, 사실 서울에 있는 고가주택, 예를 들면 뭐 강남이나 아니면 송파라든가 그런 쪽의 고가주택 하나만 이제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럼 뭐로 하냐? 저는 차라리 상가를 사겠다. 저평가되거나 아니면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상가를 사겠다라고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공유 오피스라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가를 사서 그냥 임차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임차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공유 오피스를 한다라는 겁니다. 공유 오피스 사업을 하면 공유 오피스로 발생한 현금 흐름도 있을 거고요. 제가 상가를 싸게 샀다면 그에 대해서 또 안전마진이나 그리고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제가 시세 차익형하고 현금 흐름형을 두 개를 같이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렸잖아요. 송파에 좀 상가를 하나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예전에 아파트 갭 투자를 했던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으로 상가를 사가지고 우리 공유 오피스 드림캐쳐 직영점을 앉힌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도 있죠. 상가도 싸게 샀으니까 시세 차익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처음에 공유 오피스는 이제 인테리어 투자하고 나서 투자 회수 기간이 한 2-3년 정도 되긴 합니다. 근데 노동력 대비해서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거죠. 일반적으로 요식업 같은 경우도 1년 넘어요. 1년 넘거든요. 근데 그것도 창업자가 거의 몸빵하면서 이뤄낸 결과거든요. 근데 가끔씩 보면 요식업 6개월 만에 투자금 회수했다 하는데 그건 진짜 잘 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공유 오피스도 마찬가지로 잘 되는 케이스는 뭐 2년도 안 걸려서 투자금 회수하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 단순하게 이거는 너무 이야기 길어져서 다음에 얘기할게요. 근데 다만 나는 공유 오피스가 투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는 공유 오피스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결과물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퇴근 후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무실이 생겼다. 주말엔 본업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졌다. 출장이 일상인 내게 소울메이트가 생겼다. 빛나는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내가 열정을 쏟는 일을 위해 일과 건강을 균등하게 누리려고 우리는 드림캐쳐스를 선택했습니다.